자,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엔 여기라는 텅 빈 공간을 들여다봤죠. 오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정반대에 있는 개념, 바로 무한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볼까 합니다. 이 말이 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인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딱 떠올리는 순간 역설적으로 모든 것, 끝이 없는 것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발견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발판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올려다보면서 끝없음이란 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무한은 그냥 신비로운 철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직접 재고 증명해야 하는 수학의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쉬웠을 리가 없죠. 수세기 동안 무한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계산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성가신 유령 같은 존재였달까요? 보세요. 디오판토스나 페르마 같은 진짜 천재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데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답이 글쎄요, 무한하게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무한이 거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길들이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치 계산기 안에 사는 유령 같아요. 존재는 하는데 잡을 수도 없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확실한 걸 쌓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애매하던 개념이 미적분학이 태어나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복잡한 곡선을 아주 작은, 무한히 작은 직선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움직임이나 변화 같은 걸 계상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무한히 완벽하게 길들인 건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이 무한소라는 게 정체가 뭘까요? 진짜 숫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령? 그것도 아니면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그냥 상상 속의 개념일까요? 이 질문이 결국 수학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19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이런 직감,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느낌에만 의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잖아. 그럼 맞는 거지? 하는 식의 기하학적 직관에 믿었다면 이제는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믿을 수 없어. 오직 순수한 논리와 숫자로만 증명해내야 해. 라는 아주 엄격한 요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천재들이 나섭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디리클레, 바이어슈트라스, 그리고 데데킨트와 칸토어까지. 이들은 어떻게든 이 무한이라는 유령을 붙잡아서 논리의 사슬로 묶어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자, 도전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수학을 구해내라.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이 해결책은요, 정말 수학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리하르트 데데킨트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직선 위에서 무리수라는 유령을 직접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리수들, 그 빽빽한 숫자들 사이의 틈, 그 빈 공간으로 유령의 집을 지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제 루트 2는 그냥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애매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모든 유리수가 놓인 직선을 칼로 싹둑 자르는 그 절단 행위 자체가 바로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 칼날의 왼쪽에는 제곱해서 2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곱해서 2보다 큰 모든 유리수들이 있는 거죠. 그 절단면 자체가 루트 2의 완벽하고 논리적인 정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령을 잡아 가둔 거죠. 바로 이 방법으로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연속체, 즉 모든 실수가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개념이 마침내 순수한 논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무한히 빽빽한 실수의 형태로 나타났던 그 무한이 드디어 길들여져서 수학의 아주 믿음직한 도구가 된 순간이었죠. 자, 이제 수학계가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아, 드디어 무한을 길들였어 하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게올크 칸토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무한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상식을 다시 한번 박살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무한은 크기가 같을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끝없는 건 그냥 다 똑같이 끝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칸토어는 그 답이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아니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칸토어가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 1, 2, 3 이렇게 하나씩 쓸 수 있는 자연수의 무한이 있죠. 그런데 단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실수의 무한은 자연수의 무한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큰 무한이라는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목록을 만들어도 반드시 빠지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토어는 그냥 무한 하나를 정의한 게 아니에요. 무한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어떤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 있고 그보다 또 더 큰 무한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하나의 무한의 계층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바로 초한수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무한은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서로 다른 크기의 끝없음으로 이루어진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거대하고 다층적인 우주였던 겁니다. 칸토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한을 정의하고 심지어 그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칸토어는 수학에 탐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열어젖힌 셈입니다. 어떤가요? 처음엔 두려운 역설에 불과했던 개념이 이제는 수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정신은 과연 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개념들을 이렇게 길들여 왔을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 양, 바로 음수의 아주 극적이고 논란으로 가득 찼던 역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없는 것을 수로 다뤄야 했던 인류 지성의 또 다른 위대한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